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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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오늘 12월 30일 첫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역시는 받아주지. 오늘 갑자기 목이 맹해. 12월 30일 첫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춥죠. 날씨가 계속해서 좀 이제 슬슬 울산도 계속해서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쪽 위쪽 지방은 지금 눈 오고 뭐 추워가지고 뭐 한파에다가 그 상수도 막 터지고 난리 났는데 지금 여기 울산은 그래도 따뜻한 편이죠. 네, 그래도 지금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좀 감기 걸리고 막 그러니까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방송이 제가 방송하는 마지막 방송이라서 오늘도 한번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는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빨간 사춘기의 드림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드림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그 집을 이렇게 고를 때 어떤 집값에 그렇게 큰 영향을 요즘에 조금 주는 게 어떤 일조건이거든요. 그 주거 생활을 하는데 햇빛을 쬐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생활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일조권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판례는 그 법적 성질을 하나의 권리라기보다는 법익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실제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일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은 없어요. 판례로 일조권이라는 표현도 가끔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로 일조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 쪽에서는.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찾아보시고,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이익이니까 토지의 소유자나 아니면은 그 전부터 향유해 오던 어떤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주거 등의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 생기는 그늘, 그러니까 일영이라고 하는데, 이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이제 원래대로 향유하던 그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약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일조 이익의 침해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상 주요 법리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이래요. 일조 방해를 발생시키는 건물의 신축은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 한도를 넘으면은 정당한 권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가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이게 가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항상 잠에 일어나면은 막 햇빛이 쫙 들어오는 뭐 그런 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건너편에 건물 하나가 탁 생겼는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약간 고르면 이제 싸울 수가 있다는 뭐 이런 거죠. 문제가 어디까지가 수인 한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이제 범위를 둘 거냐 이게 조금 좀 애매합니다. 네, 그 문제가.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뭐 그런 거는 네, 뭐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 평가의 기준이 피해 정도라든지 피해 이익의 성질이라든지 사회적인 평가 아니면 그 이게 가해 건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조권을 방해한 건물의 용도 그리고 지역성이나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그리고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라든지 가해 방지나 피해 회피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교섭의 경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게 지금 일조권을 침해했다 아니다 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같은 판단 요소 관련해 가지고 특기할 법리가 있어요.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의 어떤 변화 속도 뭐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끔 보면은 왜 뉴스나 신문이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그리고 백지영의 그대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일조권이랑 비슷한 게 조망 이익이라는 건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의 어떤 조망 이익, 이른바 조망권의 법리도 일조 이익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조망 이익의 인정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조권은 그냥 단순하게 햇빛을 좀 가린 거를 하는 건데 조망권은 집에서 이제 밖을 바라봤을 때의 그 풍경 같은 거니까 이게 조금 더 애매하고 조금 그 판단하는데 좀 힘듭니다. 네.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장소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의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죠. 네. 하여튼 복잡합니다 이건. 그래서 비슷한 게 또 시야 차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조망 이익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어떤 그 건물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아예 그냥 바로 앞에 건물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일조권이고 뭐고 뭐 다 안 보인다.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폐쇄감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야 차단 문제고 그리고 이제 반사광 문제도 있어요. 일조권과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반대 개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창문이 있는데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건물이 통유리로 돼 가지고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면 너무 밝아 가지고 이게 뭐 잠을 뭐 이렇게 너무 밝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무 밝은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문제가 좀 되기도 하는데 요즘에 그 땅값이라든지 어떤 건물값 이런 거에도 일조권이 어느 정도 좀 그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혹시 뭐 피해를 입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거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암상가 시장은 일조권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약간 탁 트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위에는 그 뭐야 지붕으로 돼 있긴 하지만 옆이고 뭐고 약간 좀 탁 터져 있잖아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그 뭐야 그 시장 점포와 점포 사이가 이제 넓거든요. 그 가운데 길이 넓으니까 괜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 시장 좋은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제는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첫 순서는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듣고 답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딱 고르시면은 제가 그 답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심리 테스트 하니까 잘 들으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한마디 위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데,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위로의 말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위로의 말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너라면 할 수 있어. 더 힘을 내봐. 두 번째, 불쌍하다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자, 세 번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실패도 할 수도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 중에 가장 싫어하는 위로의 말을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라면 할 수 있어. 더 힘을 내봐. 두 번째, 불쌍하다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 세 번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마지막 네 번째, 실패도 할 수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세 번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네, 저는 요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각자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딱 요거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네, 네 가지 중에 굳이 싫어하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고르신 걸로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걸 또 해석해드리면은. 자, 첫 번째, 너라면 할 수 있어. 더 힘을 내봐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디냐? 갑자기 생각나서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이 위로의 말로 알아보는 나의 직장 적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적성을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하네요. 자, 1번, 너라면 할 수 있어. 더 힘을 내봐를 선택하신 분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착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갑자기 폭발한다고 하네요.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변의 압박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울리는 직장이 비교적 좀 공정하면서 꾸준히 뭐 이렇게 좀 계속 할 수 있는, 네, 정해진 길을 계속해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곳이 적성에 맞는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불쌍하다 진짜 정말 힘들었겠다를 선택하신 분들, 요거 선택하신 분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적합하다고 하네요. 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자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남에게 조금 약점 같은 거 보이기 싫어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슬픔에 좀 공감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의 한 말이 어쩌면 좀 그 자존심을 건드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기분이 나빠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네, 자신의 판단과 책임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가장 적성에 맞는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저도 선택한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모두가 다 힘들어를 선택하신 분들, 요거 선택하신 분들은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직장이 적성에 맞는다고 해요. 그런가?
모두가 힘들다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은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무한한 상상력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그런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을 선호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광고라든지 뭐 출판업계, 뭐 장식품 같은 뭐 이런 약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장들도 좋고, 네 어쨌거나 약간 좀 그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약간 제가 그래가지고 이 DJ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 맞네. 오늘 약간 신기한데. 네, 저는 오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실패할 수도 있지. 너무 낙심하지 마라를 선택하신 분들은 성취욕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직장이 적성에 맞는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어떤 동정의 말도 귀에 거슬려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됐다고 해도 자신의 실패를 쉽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평소에 일을 진행할 때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편인데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그 보험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미용 관련된 업종이 조금 그 맞는 구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심리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번만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디 있어? 노래는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배호의 마지막 잎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리고 배호의 마지막 잎새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오늘 또 마지막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인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수많은 여성 아이돌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효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효리 씨가 이제 솔로 데뷔 이후에 묘하게도 홀수 앨범은 대성공하고 짝수 앨범은 사고가 터져가지고 실패하는 어떤 그 짝수 앨범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앨범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2003년 1월, 2003년 1집 스타일리쉬 쉬 이효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0미닛의 메가히트와 함께 15만 8,520장의 판매 기록을 하면서 여가수 중에는 그 그룹 출신의 여가수 중에서는 최고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홀로서기 성공하죠. 근데 2006년 2월에 그러니까 2006년 2집을 딱 냈는데 이게 이제 그 표절 시비로 인해서 빠르게 어제 활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008년 3집 It's 효리 씨인데 요게 이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음원 차트 올킬을 하면서 유고걸이 엄청난 히트를 하면서 명예 회복을 하죠. 1집보다는 3집의 성과를 더 높게 쳐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름을 알린 건 1집이지만 이효리가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자아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3집이니까 이 3집을 좀 많이 좀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직접 작사한 이발소집 딸이라는 어떤 자전적인 노래도 수록돼 있어가지고 음반 자체도 5만 5천 장 이상 팔리면서 상당히 좀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이제 입지도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2010년에 4집이 나왔는데 요게 또 약간 좀 그 몇 개가 또 몇 개의 노래가 표절 시비를 이제 겪으면서 이제 슬그머니 나가게 되죠. 그리고 2013년에 5집 앨범이 이제 미스 코리아, 뭐 배드컬,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좀 음원 차트 올킬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징크스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짝수 앨범 때보다 홀수 앨범 때 좀 더 대중적이고 뜰만한 곡을 들고 오기는 합니다. 실제로 3집 타이틀곡인 유고걸은 뭐 곡 자체로도 히트하기 충분하지만
4집 타이틀곡 치리치리뱅뱅은 뭐 표절곡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뭐 좋은 평을 듣지 못해. 약간 좀 난해한 노래였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5집 타이틀곡 Bad Girl은 이제 적절한 이미지 변화와 더불어서 아날로그적인 곡으로 이제 진정성을 어떤 좀 어필하는 그런 노래였는데, 아,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짝수 앨범들의 노래가 약간 좀 그래요. 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김영석의 키위 미디어 그룹과 계약하면서 내년 정도에 이효리 씨의 새로운 앨범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앨범이 또 그 짝수 앨범이거든요. 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약간 좀 망하는 거나, 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네. 어쨌거나 좀, 징크스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효리 씨의 뮤지션으로서의 특징이 데뷔 초의 보컬로서는 사실 그 핑클의 넘사벽이라고 정말 그 옥주연이라는 걸출한 그 보컬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이효리 씨 자체가 본인도 유리나 진이보다는 나았기 때문에 두 번째 비중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게 가창력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요. 네. 다만 활동이 지속되면서 뭔가 음색이 이게 약간 좀 이효리 씨가 중음역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은 음은 아니고 이제 좀 중음역대인데 이게 조금 괜찮아요. 목소리가. 그리고 이제 노래 연습도 많이 하면서 어떤 음악적으로도 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네, 참 멋진 누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누나가 좀 잘한 게 자기의 파트나 자기 노래를 정말 잘 소화합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가창력이 뛰어나다라고는 농담으로도 말할 수는 없지만 재밌게도 실용 음악적인 측면에서의 가창력 말고 그 보컬 연기,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 뭐라 필이라고 해야 돼, 느낌 뭐 이런 거는 정말 곡을 쫀득쫀득하게 잘 살리는 굉장히 좀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 있어요. 핑클 노래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사실 위로 치고 올라가는 고음 부분 같은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옥주현 씨가 불러요. 근데 뭔가 훅이라든지 뭐 이게 뭐 그런 노래는 그런 부분은 이효리 씨가 맡았습니다. 네. 음역대가 조금 좁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딱 그 음역대에 맞는 부분에서는 정말 노래를 쫄깃쫄깃하게 잘 표현해낸다는 게 이효리 씨만의 특징입니다. 변화가 좀 감지된 게 3집 때부터인데, 라이브 노래를 할 때 약간 좀 음이탈이라든지 뭐 호흡 실수 같은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3집 이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 MR 제거라고 노래 그 가수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노래가 이제 나오면은 거기서 뭐 그 노래를 좀 잘 부르게 나오는 뭐 그런 걸 다 없애고 목소리만 듣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들어보면은 3집 때부터는 정말로 뭔가 본인의 음역대도 음색도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곡에 좀 더 밀착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4집 앨범도 표절 시비가 터지기 전에는 그 Want Me Back처럼 상당히 호평받은 노래도 있어요. 다만 소리 끝을 조금 레이백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좀 남아 있었다거나 단점은 있었지만 핑크 시절과 비교하면은 거의 뭐 딴 사람 됐죠. 용 됐지, 용. 네, 거의 뭐 그때에 비하면 용 됐지 뭐. 이효리의 가창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한 거는 고음역대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중저음대에서 음색을 살리는 선곡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나오지 않은 고음을 넣지 않고 대신 중음역대에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 노래로 연기하는 뭐 그런 거를 좀 집중한 겁니다. 5집 선공개곡이 미스코리아였거든요. 이 미스코리아에서는 좀 락적인 창법을 차용해가지고 칼칼하게 부르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롤러코스터의 리드 보컬 조원선과 굉장히 좀 흡사한 창법이에요. 아마도 이게 그 남편이 이상순인데, 이 이상순 씨가 롤러코스터의 기타리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좀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가사는 외모지상주의와 물증맞는주의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노래거든요. 이 미스코리가. 그리고 타이틀곡인 Bad Girls는 말 잘 듣는 청순가련한 여자에 대한 안티테제인데,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놓고 자기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남자들을 상징하는 남자들을 응징하는 장면도 적지 않게 나오는, 뭔가 개성을 무시하는 사회에 대한 풍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좀 그 상업적인 여가수로서 온전한 페미니스트미즘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진보적인 담론을 다루지 못하고 아직 주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오버그라운드에서 이 정도라도 시도하는 여성 뮤지션이 굉장히 드물고 거기에다가 대중적인 지지까지 얻는 거는 이효리 씨가 거의 유일합니다. 네, 이 정도 인기를 얻는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이 정도라도 표현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여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이효리 씨의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빅 그리고 미스 코리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효리 씨의 헤이 미스터 빅 그리고 미스 코리아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순서 뭐하는지 이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공개곡인 이 미스 코리아에 가려져서 그렇지 5집 수록곡들이 다 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5집의 마지막 트랙에 수록된 노의 경우에는 이효리가 이전에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금 특이한 노래로 묘사되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장필순 이상은의 어떤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약간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사실 이상순과의 연애가 뮤지션으로서 이효리에게는 상당한 득이 되었다는 게 중론이에요. 이효리 씨와 이상순이 만나지 않았다면은 미스 코리아 같은 곡이 나오고 이효리가 본인의 음악적 정체성을 직접 드러내기 시작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제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인영과 더불어서 아이돌 그룹의 서브 보컬로 시작해가지고 그럴싸한 솔로 뮤지션으로 성장한 몇 안 되는 케이스인데 결혼을 전후해서는 본격적으로 작곡가 겸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효리에 대해서는 아직 신인인 만큼 뭐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기는 조금 그런데 이효리 특유의 촉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You Don't Love Me 모두 후렴이 이제 그 훅이 굉장히 좀 그 훌륭하다는 평가였거든요. 뭔가 이제 귀에 감기는 느낌이랄까? 네, 뭐 그런 느낌인데 훅을 만드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닌 어떤 작곡가의 재능과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싱어송라이터 이효리에 대한 기대를 뭐 해도 좋을 만한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항상 요즘에도 항상 이효리를 얘기하면은 소위 이효리의 후계자에 대한 물음이 많아요. 이효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뿐인 것 같다. 물론 다른 분들도 멋지지만 그분들의 매력인 것이고 솔직히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후배는 없다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진정한 이효리다운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이을 후배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아이유라고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굳이 뭐 꼽으라면은 이효리가 굳이 뽑으라면 이제 아이유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소망인가? 뭔가 이제 그 보컬 뭐 이런 거가 약간 좀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수많은 아이돌을 넘어서 수많은 지금 한 30대의 여성들의 어떤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효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효리 씨가 진짜 뭔가 그 우리나라 뭔가 여성 솔로 가수뿐만 아니라 그냥 여성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뭔가 그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연예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마지막 순서 뭐하는지에서는 이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노래 한 곡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안녕들 하십니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소명의 안녕들 하십니까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오늘 마지막 순서 뭐하는 애들지에서는 이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지난 그 한 1년 반 정도 동안 저희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또 어떻게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 뭐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좀 넘겨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방송이 저희 그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 제가 하는 적어도 제가 하는 방송은 지금 이 방송이 마지막인데 지금 1년 반 정도 동안 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조금 그 실제 지상파나 이런 데에서 하는 라디오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네, 조금 불편하거나 좀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네, 그래도 애교로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처음 첫 때 방송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이상한 뭐 갑자기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막 방송한다고 막 소리 크게 하고 네, 막 오늘의 날씨 막 해가지고 무슨 뭐 막 박현빈 씨 막 이야기하고 막 홍진영 씨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했던 말들 중에 그 여러분 모두 우리 야암상가 시장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는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쇼핑도 하시고 만남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말이 사실 방송할 때만 말이 많지 평소에는 말이 굉장히 적은 편이라서 이렇게 말을 갑자기 또 뭐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말을 길게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네, 말은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를 할 걸. 사실 그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말 같은 거나 이런 걸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사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네, 약간 좀 난감하네요. 나중에 이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리면은 나중에 이거 조금 보면서 후회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제가 첫 방송했을 때 첫 노래로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제가 틀어드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제 마지막 방송으로 한석규 이재훈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